이게 다 흡수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성분들이 진피까지 흡수되려면 차라리 모낭을 통해 들어간다고 설명하는 게 더 현실적이에요. 매일 얼굴에 고기능성 제품 바르시는 분들 대부분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와 흡수된다는 느낌은요, 대부분 각질층까지만 흡수되거나 표면에서 증발하는 거예요. 제가 근거 중심 스킨케어 브랜드 따띠온을 만들고 왜 유행하는 기능 성분 제품이 아니라 따띠온 세럼부터 만들었는지 화장품 업계의 현실과 함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광고 표현 중에 일부러 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도하는 것 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화장품 광고를 보면 흔히들 말하죠. 저희가 엄선한 프리미엄 유효 성분이 피부 깊숙이 스며든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피부가 대체 어딘가요? 표피 상부 각질층인가요? 표피 하부 기저층인가요? 진피 망상층인가요? 얼굴 피부는 하나의 균일한 층이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난이도가 수직 상승하죠. 차라리 주사로 넣어서 진피부터 시작하면 그 속에서는 비교적 확산하기 쉬운 구조라 수월한데요. 제일 바깥층인 표피가 가장 문제예요. 세포도 빽빽하고 지질층이 두꺼워서 장벽이 있거든요. 이걸 뭉뚱그려서 흡수된다고 말해버리면 그걸 바르는 사람은요, 실제로 화장품이 흡수되는 깊이보다 훨씬 더 깊은 층까지 흡수된다는 뜻인 줄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마케팅에서는 이런 오해를 은근슬쩍 유도할 수도 있죠. 이게 진피층까지 흡수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흡수가 빠릅니다. 빠르게 흡수되는 에센스, 5초 흡수, 3초 흡수. 그런데요, 막상 사서 발라보면 거짓말은 또 아닌 것 같죠? 실제로 얼굴에 발라보면 얼마 안 지나서 흡수되거든요. 씻고 나서 당기는 얼굴에 스킨케어 화장품을 발라보면 금방 스며들어서 얼굴이나 손에 거의 남는 게 없죠. 이 화장품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게 다 증발된 건 아닐 거잖아요. 증발이 그렇게 빨랐다면 제품 뚜껑만 열어놔도 다 없어졌겠죠. 정답은 각질층 흡수. 대부분은 피부의 첫 관문인 각질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며든 화장품은 바로 직방으로 진피층까지 도달하는 게 아니라요, 각질층에 들어가서 건조한 표피부터 수화시켜요. 수분을 머금게 해서 피부가 윤기나고 밝아 보이게 하고 샤워나 세수하면서 유분이 씻겨나가 푸석하고 당기는 불편한 감각도 개선해주죠. 화장품에 담긴 수분과 유분은 이 각질층에만 도달해도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보습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물리화학적인 성질이 맞는 성분들만 각질층으로부터 더 안쪽으로 서서히 퍼집니다. 이때 과립층, 유급층을 지나면 각질 형성 세포, 멜라닌 세포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성분마다 편차가 극단적으로 커집니다. 어떤 성분은 아예 못 내려가고 어떤 성분은 미량이지만 일할 만큼은 내려가요.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선택적이고 비교적 느린 과정이기 때문에 원료적 특성에 한해서 기능이 있다고 설명하는 성분들은 바르자마자 효과가 팍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짧으면 4주, 12주, 길면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해야 실제 피부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들인 거죠. 쉽게 말해 화장품은 흡수됩니다. 흡수돼요. 어디로? 진피로? 아니요. 일단 각질층으로요. 그중 일부만 더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분자량이 아주 작거나 기름에 잘 녹거나 아니면 세포 내 경로로 타고 이동이 원활한 물질이 아니면 혈관이 다니는 깊은 층까지 내려가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왜 광고들은 그럼 애매하게 피부 속 깊숙이, 피부의 흡수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할까요? 사실 대놓고 진피층에 흡수된다고 말하는 정신나간 화장품 회사는 저도 본 적 없어요. 과대 광고 위험은 높은데 소비자들은 정작 진피가 뭔지 모르니까요. 광고에서 사실을 주장하려면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해요. 원료 성분에 대한 문헌조사 자료라든지 완제품에 대한 피부 임상 인체 적용 시험 보고서를. 그럼 똑똑한 화장품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애매모호하게 표현해서 이게 진짜 표피 뚫고 흡수가 되는 성분인가 보다 하고 오해를 일으키는 전략이 있고요. 더 똑똑한 방법은요, 키워드 자체가 대유행해서 검색도 많이 되고 인지도도 훨씬 높지만 실제로 효과 보기 어려운 홍보 담당 성분을 넣어요. 비유가 정확히 맞진 않지만 우베, 피스타치오, 캐시미어, 로얄 젤리, 와사비 같은 거죠. 그리고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실무 담당 성분을 넣어요. 오트밀크, 아몬드, 양털, 비타민 B, 서양 고추냉이 같은 걸. 효과는 글리세린, 판테놀,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내고 팔 때는 콜라겐, EGF, PDRN이라고 부르는 거죠. 화장품으로 흡수되기가 쉽고 임상 근거도 충분한 건 역사가 오래되고 원료 저렴하고 아무나 쓰는 성분이라 쉽게 말해서 마케팅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 것보다 하루 500원어치 바르는 화장품으로 10만원짜리 미용 주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피부과에서만 볼 수 있던 성분을 넣고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광고하는 게 훨씬 소비자에게 직관적으로 소구되는 편이죠.
근데 약은 발라도 흡수가 되잖아요. 심지어 스테로이드 연고나 포비돈 요오드 소독약 같은 경우는 너무 넓은 부위에 바르면 약성분이 혈액까지 들어가서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하거든요. 또 각질층을 지나서 각질 형성세포나 섬유아세포에 작용해야 하는 20 크림이나 디페린겔은 효과가 명확한 의약품이잖아요. 그럼 화장품만 예외로 효과가 없냐? 그것도 오해입니다. 화장품 중에서도 레티놀, 레티날은 잘못 쓰면 홍조, 따가움, 각질 탈락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이게 다 실제로 유효 성분이 흡수가 되니까 효과도 부작용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화장품 유효 성분도 각질층을 투과해서 흡수되고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얘기하는 건 피부 장벽이 너무 통과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성분이든 절대 효과 볼 수 없고 싹 다 과장 광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화장품 중에는 간단히 각질층에만 가도 제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더 깊이 들어가서 특정 세포에 영향을 줘야만 하는 게 있는데 긴 역사만큼 근거가 충분히 쌓인 흡수 잘 되고 효과가 입증된 성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짝 유행해서 화장품 업체들도 어쩔 수 없이 유행 따라가야 매출 나오니까 너도 나도 첨가하는데 흡수도 어려운 주제에 진피층 또는 표피 기저층까지 깊숙이 들어가야만 작용하는 메커니즘인 성분들을 어디까지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흡수된다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해설해 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그 성분의 목적지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흡수돼야 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에요. 차로 갈 수 있는 곳인지, 비행기가 필요한지, 우주 왕복선으로 가는 데인지 알아야죠. 바퀴만 달린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이걸 타면 차가 화성으로 날아가서 피부 재생을 돕는다고 말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내가 바르는 게 각질층에만 도달해도 아주 충분한 보습 세럼, 로션, 선크림, 세안제 같은 제품인지 좀만 더 들어가서 각질 형성 세포나 멜라닌 세포를 만나야 하는지 아니면 아예 진피층에 가서 섬유아세포를 만나야 하는 그것부터 명확히 아셔야 해요. 스킨케어 제품마다 바르는 목적과 기능이 다르죠. 얼굴이 건조해서 바르는 보습 제품도 있고 피부톤이 밝아졌으면 해서 바르는 미백 제품도 있죠. 주름 적고 모공 작아 보이게 피부 탄력을 높이는 제품도 있고요. 그럼 각기 다른 그 기능들을 나타내려면 유효 성분이 어떤 세포에 닿아야 하는지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세포마다 하는 일이 다르니까요. 내가 만약 멜라닌을 줄여서 색소 침착을 줄이고 톤을 밝게 하고 싶다. 그럼 각질층에 있는 죽은 세포들한테 가면 안 돼요. 멜라닌 세포한테 가서 색소 합성을 줄이라고 하거나 세포끼리 색소를 전달하는 걸 막아야 하는데 이런 세포들은 접근하기 쉬운 표피 상부, 각질층이 아니라 더 깊이 표피 하부 기저층 쪽에 있어요. 그럼 유효 성분이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전달체 기술이 있는 원료를 쓰거나 안정성을 높이는 설계가 있거나 유효 성분 함량이 상당히 높게 배합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컨셉이 미백일 뿐인 보습제를 바르는 거나 다름없게 되는 거예요. 소화제에 비유하자면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 효소제가 필요한데 그걸 먹는 게 아니라 뱃살 위에 바르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소화제는 소장 위장에 도달 못하고 배를 문질러서 할미소는 약소원해주는 효과만 있는 거죠. 화장품이 표피 깊은 쪽까지 흡수되기 어려운 건 근본적으로 각질층 장벽이 너무 뚫기 어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때를 밀면 나오는 거 보고 뭐라 그러죠? 각질. 그럼 그거 보고 살아있는 피부 세포를 뜯었다고 하나요? 아니죠. 죽은 피부라 그러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바깥쪽에만 죽은 피부 세포들이 있을까요? 자, 충격적인 사실. 우리 얼굴은 과거에 만들어진 세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피부 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 안쪽에 얇은 막에서 만들어진 새 세포들이 점점 밀려나서 바깥쪽으로 밀려 올라오는 구조예요. 선입선출 느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각질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납작해지고 기능 잃고 죽어버린 옛날에 만든 세포들인 거예요. 세포들이 올라오면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성숙하는데요. 케라틴 단백질이나 데스모좀이라는 세포 고정 핀도 만들고 지질을 분비하는 등 피부 장벽을 이루는 기능들을 수행하다가 더 바깥으로 많이 밀려나면 은퇴할 세포가 돼서 세포 핵도 사라지고 기능도 잃어버리고 동글동글하거나 다각형 모양이 아니라 점점 납작하고 편평한 구조로 변하다가 맨 바깥층에 가서는 케라틴 단백질로 가득 찬 죽은 세포가 돼요. 이 죽은 세포들이 세포 사이사이를 채우는 지질과 함께 화장품 흡수도 막고 수분 손실도 막는 피부 장벽을 이뤄요. 죽은 세포가 벽돌, 사이를 채우는 지질이 시멘트처럼 외부 물질을 차단하는 장벽을 이루는 구조죠. 보습 크림이나 로션을 바를 때 말하는 세콜지, 즉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유리지방산이 여기서 시멘트처럼 세포 사이를 채우는 지질 성분이에요. 기름, 죽은 세포, 단백질이 외부 물질 막으려고 빽빽하게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각질층이기 때문에 화장품 성분이 굉장히 작고 날렵하고 기름층을 투과해서 확산되기 좋은 구조가 아니라면 쉽사리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약이든 화장품이든 작고 가벼운 분자일수록 피부 통과를 잘해요. 긴 DNA, 펩타이드, 단백질, 다당체보다 짧고 작은 당, 비타민 같은 것들이 피부로 흡수가 잘 돼요. 2000년에 보스와 마이나르디가 발표한 500달톤 규칙이 있어요. 달톤이 뭐냐? 분자가 얼마나 무겁냐는 분자량 단위고요. 미키마우스 닮은 물 분자가 18달톤, 설탕이 342달톤, 판테놀이 205달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122달톤이에요. 500달톤 규칙은 아주 절대적이고 철저한 법칙은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가 경험적으로 분류해보니 피부를 잘 뚫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피부과 약으로 쓰는 것들이 주로 500달톤보다 작은 가벼운 분자더라 라는 거예요. 성분 자체가 작은 분자일수록 확산도 더 빠르고 지질구조 틈으로 끼어들어가서 퍼지려고 할 때 방해를 덜 받기 때문에 더 각질층을 투과하기 쉬운 거예요. 만약 거기다가 물질 자체가 물보다 기름이랑 친한 성분이면 피부과 약이나 화장품 유효 성분으로 쓰기에 아주 좋겠죠. 반대로 분자 구조가 아주 크고 거대한 데다가 기름이랑 사이 안 좋아지는 필수 조건으로 음저나 양저나 전기적인 성질까지 갖고 있는 큰 DNA나 서열이 긴 종류의 펩타이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주사로 넣어주지 않는 이상 확산을 통한 자연스러운 경피 흡수는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죠. 화장품에서 크기, 분자량 얘기하면 자주 얘기 나오는 게 히알루론산인데요. 고분자, 중분자, 저분자, 7종 히알, 5종 히알, 수식어는 다양하지만 이게 굉장히 다른 물질이 아니라 그냥 큰 히알, 중간 히알, 작은 히알을 몇 가지 섞었냐는 말이에요. 얘네는 작은 단위가 반복되는 구조라서 작으면 수백 수천 달톤부터 크면 수만 수십만 달톤까지 분자량이 다양하거든요. 와, 그럼 히알루론산 화장품 다 사기인가요? 너무 커서 500달톤 넘어가고 흡수도 안 되는데요? 아니요. 얘네는 어차피 습윤제, 물을 머금는 역할이라서 각질층에만 낑겨 있기만 해도 제 역할을 다 하는 친구들이 어디 무슨 세포를 자극해서 뭘 합성하도록 신호를 주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 아니에요. 깊이 흡수되지 못해도 각질에서 제할 일을 하는 성분이죠. 히알 성분 원료 중에는 저분자로 쪼개놓은 것도 있는데요. 무거운 큰 분자보다는 잘게 가수분해된 분자를 쓰면 각질 속에서 수직이나 수평으로 확산하기가 쉽기 때문에 바르고 나서 끈적하게 남지 않고 불쾌감 없이 수분을 오래 머금고 있어주기도 해요. 중요한 건 단순히 분자가 얼마나 크냐 작냐가 아니에요. 보습 성분이라 깊이 흡수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각질층에만 머물러도 되니까 상관없음. 반대로 꼭 흡수돼서 섬유 아세포까지 만나야만 작동하는 성분이다? 그럼 분자량이 몇천 몇만이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진피 섬유화 세포까지 도달하는 성분은 아예 없다? 그건 또 아니에요. 레티놀을 예로 들면 기름에도 잘 녹아서 피부 지질층의 방해를 덜 받고요. 분자량도 286달톤으로 작아서 화장품 기능성 성분이지만 흡수 쉽고 활성이 높아요. 실제로 조직을 검사해보면 세포에서 프로콜라겐 1을 합성하는 것도 증가하는 게 확인되고 세포 결합 단백질이나 진피 섬유 단백질들 발현이 늘어나는 게 인체에 레티놀을 도포하는 시험으로 밝혀진 바 있어요. 그러니까 부작용도 나타나기 쉬워서 고함량 쓰기가 까다로운 거죠. 레티노이드 잘못 쓰면 얼굴 붉어지고 각질 벗겨지고 그러잖아요. 반면에 분자량이 몇천 몇만인 기다란 콜라겐이나 PDRN, EGF 같은 건 손상 없이 건강한 피부의 단순 도포에서는 경피 흡수율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애들은 특수한 경피 전달 시스템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원료 단위에서의 근거 말고 제품 단위에서의 효과가 있는지는 근거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피부 임상하느라 돈도 많이 들 거고요. 이런 종류의 제품들을 무작정 욕하고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 성분의 작용 원리랑 분자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이거 화장품 형태로 발라서 효과 보기 참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극복했는지 근거가 있는 고민이 담긴 제품인지 아니면 그냥 인지도 높고 관심 쏠리는 유행 키워드니까 별다른 특허 원료나 기술 없이 대충 문의만 첨가한 제품인지 그런 걸 현명하게 따지셔서 소비하시는 게 좋겠다는 뜻이에요. 기능 성분 효과 보려면 짧아도 한 달 걸려요. 모공이 작아진다, 탄력이 늘어난다, 색소 침착이 옅어진다. 이게 화장품 성분으로 가능한 기능인가 싶을 만큼 고기능성으로 광고하는 제품들을 보면요. 상세 페이지에 걸어놓는 임상시험 논문들이 하루아침에 효과 본다? 한 일주일 바르면 효과 본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짧아도 4주, 8주 동안 발라서 평가하거나 12주, 24주 이렇게 꽤 긴 시간 동안 투여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건 과장 허위 광고라
문제라기보단 소비자들이 잘 모르셔서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죠. 그 회사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 성분이 근거 있다고 논문 달아놨지? 그걸 읽어보면 12주 바른 뒤에 탄력이 유의하게 증가해. 그런데 소비자들은 피부과 시술 마냥 짧은 시간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니까 우리도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마 코스메틱은 메이크업 베이스나 색조가 아니니까 바르자마자 눈에 띄게 빠르고 강한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약사님은 왜 보습 세럼 만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보습제가 제일 근거가 확실해요. 남들처럼 유행 따라 핫한 성분 쓰겠다고 효과에 대해 과장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보습제는 진피층까지 흡수된다는 소비자 기만을 하지 않아도 돼요. 각질층에만 머물러도 미션 클리어거든요.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4주, 12주, 6개월 안 걸려요. 바르는 즉시 물을 머금어 주니까 바로 효과가 있잖아요. 수분크림, 로션, 세럼, 이런 보습제들은 씻고 나서 얼굴 당길 때 바르시죠. 피부 수분 함량을 높이고 장벽 기능을 회복해서 피부 표면으로부터 수분이 손실되는 걸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클렌징으로 지질도 걷어낸 자리에 수분제로 물을 끌어당겨서 각질층에 붙잡아 두거나 피부 표면에 얇은 기름막을 씌워서 수분 증발을 막는 거죠. 그럼 어디에 작용해야 할까요? 제일 바깥에 있는 각질층입니다. 특정 성분이 진피층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스코알란, 세라마이드 같은 지질 성분이나 글리세린, 히알루론산 같은 수분제도 각질층에 머무는 게 제품을 설계하는 목적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용감, 지속력, 각질 들뜸 등등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는 숙제만 남는 거죠. 장벽 개선이나 수분 손실 감소 목적으로 판테놀이나 나이아시나마이드 같은 작고 가벼운 분자 구조에 역사가 오래되고 인체 적용 근거가 충분한 성분을 넣어도 각질층 하부지나 각질 형성 세포만 만나도 되기 때문에 근거 중심 스킨케어 브랜드의 첫 제품으로 보습제부터 만들면 우리 화장품이 진피층까지 도달한다는 허위 과장 광고 표현 없이 양심적으로 만들고 브랜딩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채널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이 있는 게, 얼마 전에 식약 처장님께서도 잘 보시고 계시다고 대변인님 통해서 연락 주실 정도로 클린하게 운영해왔다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고 나락가기 싫어서 팩트체크 열심히 하는 거지만요. 그러다 보니 근거 중심 스킨케어 브랜드 따띠온을 만들면서도 첫 제품으로 뭘 낼지 진짜 오래 고민했어요. 여러분이니까 터놓고 말하는 건데 나락가면 힘들잖아요. 제품력 구리고 효과 없으면 논란 탭 생길 수도 있는데 저 완전 소상공인이란 말이에요. 살만했으면 유튜브까지 하고 있겠습니까? 출발선 평범하니까 잠 안 자고 바쁘게 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근거 있고 근본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내 입맛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 파인다이닝 20만원 코스 요리 말고요, 이 가격에 이 성능이면 데일리로 정착해도 되겠다 싶은 든든한 백반집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조금 세게 말하면 유행하는 성분 몇만 ppm 넣었다고 크게 받고 약사가 개발했다고 메디컬한 느낌 나는 컨셉으로 용기 디자인해서 약국 입점했다고 피부과 약처럼 광고하면 꽤 잘 팔리겠죠. 저희 브랜드도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자금 여력이 되면 고기능성 라인으로 확장할 수는 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성격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따띠온즈들에게, 우리 구독자들한테 처음 보여드리는 제품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에 깔롱 부리는 느낌으로 시작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딱 매일 기초 루틴으로 쓰기에 좋은 기본기 탄탄한 근본 보습제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기능성 라인을 추가하더라도 레티노이드나 바쿠치올, 아스코르브산 같이 인체 적용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성분들로만 하고 싶어요. 벽만 예쁜 캐릭터 굿즈가 아니라요. 뭐야, 처음엔 그냥 약사님 거라 일단 믿고 샀는데 찐으로 좋아서 계속 재구매하고 있어요. 재입고 언제 되나요?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반짝 날치기처럼 순수한 팬심한테 팔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이분 찐이구나, 진짜 제 역할하는 제품을 진지하게 연구해서 만드셨구나, 그런 반응이 오는 걸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랑 거꾸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각질 뚫지도 못하는 성분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흡수시킬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각질층까지만 도달해도 충분한 제품이 뭘까? 그게 수분 레시피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국영수 잘하기 어렵고 한식 국밥이 잘하기 어렵듯이 보습 세럼 잘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리뷰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지성 타겟 묽은 제품은 너무 물 같아서 지속력이 부족하고요, 로션이나 크림도 아닌 액체 세럼에서 제형을 무겁게 잡아버리면 많이 보셨죠? 너무 콧물 같다는 리뷰. 바르고 나서 얼굴이랑 손바닥이 끈적거려서 후기가 안 좋아요. 보습 세럼은 수분제를 글리세린 원툴로 잡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스킨케어 제품을 마케팅 컨셉으로만 이해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한계예요. 원료들의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이해해야 제대로 제형을 잡죠. 원하는 물성에 맞게 종류랑 함량을 조정하면서 만들어야 딱 손바닥에 질척거리게 남지 않고 깔끔하게 끝나면서도 얼굴에 주르륵 흐르는 묽고 가벼운 느낌이 아니라 얼굴에 짰을 때 착 잘 붙어있다가 바르면서 부드럽게 퍼지고, 세럼만 발랐는데 로션 단계 생략해도 될 만큼 충분히 얼굴 당김 없이 수분이 차올랐다고 느껴지는 그런 완벽한 사용감이 되는 거죠. 한식 맛있는 집은 상차림 반찬만 먹어도 벌써 맛있잖아요. 저는 우리 따띠온이 기초 화장품의 기본 중의 기본인 보습부터 제대로 잘한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고객들이 어떤 경로로 제품을 찾는지 고민했어요. 대체 어떤 사람이 수분 세럼을 찾을까요? 건조한 사람? 아니요. 악건성이 문제면 오히려 액제를 먼저 찾진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하면 에멜리 크림으로 가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묵직하고 약간 밀폐력도 있는 거. 단점은 트러블 생기는 걱정인데, 논코메도제닉도 물론 테스트 해보겠지만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닌 거야. 이분들은 무조건 수분 증발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보습막을 찾아요. 세럼은 오히려 본인이 겉도는 피지는 많은데 속은 푸석하다고 느끼는 수분 부족형 지성이거나 이미 에멀전제형 제품이 있어서 수분 가두는 유분막 잘 바르고 있는데 증발 막는 막은 있지만 그 안에 각질 수화시킬 수분이 부족해서 속에서 얼굴 당김 느껴지고 수분 보충할 액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지금 과도하게 겉도는 피지는 정리가 필요하고 각질층에서 수분 손실 막아줄 피부 장벽 지질 합성은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필요한 처방이 뭐예요? 경피에서 수분 손실 줄여줘야 하니까 이 사람의 각질 형성 세포 자체에서 더 원활히 합성되고 분비되면 좋겠죠. 그게 바로 장기적으로 장벽 복구까지 신경 쓴 우리 레시피 나이아신아마이드랑 판테놀이에요. 화장품 마케팅에 너무 심취하면 안 돼요. 왜냐? 약사 눈에는 보이는 당연한 게 마케팅의 시각에서는 잘 안 보여요. 나이아신아마이드 무슨 성분이에요? 이거 기초 화장품 많이 하는 분들께 여쭤보면 처음 대답이 똑같아. 둘 중 하나예요. 미백 아니면 피지 줄이는 거. 절대로 나이아신아마이드를 갖다가 세라마이드 합성을 늘린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왜 그런지 각각 합리적인 설명을 찾아봤는데요. 우선 미백은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기능성 화장품 고시원료라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나이아신아마이드를 2에서 5% 넣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따로 미백 기능성이 있는지 시험해보지 않아도 이건 미백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하고 보고할 수 있게 해줘요. 짱이죠? 그래서 따띠온도 미백 기능성 세럼입니다. 제 의도는 피부 장벽 성분인 세라마이드 합성 증가였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아신아마이드? 그거 미백 원료지. 이렇게 아주 주입식 마케팅으로 단순하게 바라보는 편견이 박힌 게 아닐까 생각해요. 두 번째는 피지 분비 조절인데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세비타비겔 성분으로 또 유명해요. 피지 분비 줄이는 여드름 치료제죠. 또 세비타비 말고도 나이아신아마이드에 징크를 같이 넣어서 징크도 피지 억제 효과, 나이아신아마이드도 피지 억제 효과. 그래서 과도한 피지를 억제하는 기능 성분. 이렇게 강력하게 머릿속에 박힌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피지샘에서 나오는 피지 기름이랑 각질층 피부 장벽 세우는 지질층이랑 같은 기름이 아니고요. 어떤 기름들로 이루어져 있나 하는 조성부터 싹 다 달라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개기름처럼 나오는 과잉 피지에는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지질 장벽을 이루는 세라마이드나 유리지방산 같은 기름은 오히려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분기는 많은데 수분 손실은 막아주지 못하고 있는 수부지 피부 타입의 아주 최적의 기능을 가진 성분이에요. 이런 걸 놓치고 너무 마케팅 컨셉으로만 접근하면 미백 성분이다, 기름 없애는 성분이다 이렇게 단순화해서 취급하다가 핵심 기능을 놓치는 거죠. 따띠온 세럼은 약사가 배합을 기획했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피부과학 근거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근거 중심 스킨케어라고 붙였잖아요. 이게 논문으로 찾는 남들이 만든 근거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피부 임상 시험에 정말 많이 썼습니다. 1000만원 단위로 깨졌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실증 자료,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겉수분, 속수분 다 채워준다면서요. 24시간 하루 종일 보습 유지력 있다면서요. 피부 장벽은요, 건조한 계절에 발라도 피부 수분 안 뺏어가고 4주 꾸준히 바르면 더 좋고 민감성 피부에 자극도 없고 각질 하층부까지 수분 함량 채워준다면서요. 원료 말고 제품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잖아요. 1.5mm 기기평가 찍어서 수분 함량 측정하고 25층 테이프 스트리핑에서 각질 하층부 보습 측정하고 실제로 경피 수분 손실량 줄어드는 거 정량 평가하고 출시 전에 매출 빵원일 때부터 피부 임상기관에 맡겨서 싹 다 시험하고 실증 자료부터 쌓았어요. 비싸도 그게 우리 따띠온의 자산이니까요. 제가 논문 찾아보고 만들었는데 아무튼 좋을 거임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놓는 것보다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인체 적용 시험 해보고 나서 세상에 내놓는 건 다르잖아요. 저는 그게 근거 중심이라는 말에 따라오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시하고 제일 무서웠던 게 리뷰였어요. 왜냐면 저는 이 영상에서 하는 얘기를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진피 어쩌고 과장 광고 표현 안 쓰죠. 피부 재생된다는 말도 안 써요. 그냥 보습 잘 되고 사용감 좋은 세럼이라고 따띠온이 가진 근거대로 설명했어요. 근데 재구매가 붙더라고요. 리뷰도 자사몰이랑 네이버에 엄청 많이 써주셨어요. 그 중에 제일 기분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뭐 1+1 가성비 칭찬이나 타 브랜드보다 낫다 비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순수 우리 제품력 칭찬이 제일 기분 좋았어. 굿즈 개념으로 샀는데 너무 좋아서 내 통째 쓴다. 계속 쓰고 싶으니까 단종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이 찐 리뷰로 달리는데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을 착실히 했구나. 해나가고 있구나. 매일 고객들 얼굴에 바르는 스킨케어 제품 겉멋 안 부리고 거짓말 안 하고 기본기부터 제대로 할 일 제대로 했더니 알아봐 주시는구나. 당연히 애초에 시작은 돈 벌고 싶으니까 시작했죠. 근데 그런 리뷰 볼 때는 진짜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뿌듯해요 정말로. 얘기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좀 두서가 없었죠.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하나, 화장품도 흡수됩니다. 단 대부분 각질층까지요. 진피층 흡수나 전신 흡수가 아닙니다. 둘, 각질층 아래로 내려가는 건 아주 선택적이고 느린 과정입니다. 분자도 작아야 하고 지질과 세포의 방해를 덜 받아야 하고요. 셋, 성분마다 목적지가 다릅니다. 보습은 각질층, 미백은 기저층, 탄력은 진피,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넷, 그렇다고 다 가짜는 아니에요. 근거 많고 역사가 오래된 근본 성분이 좋습니다. 흡수되기 좋은 조건을 만족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한 자료가 많은 게 덜 유명하고 덜 광고하더라도 더 목적에 가까운 성분이에요. 다섯, 그래서 따띠오는 보습제부터 만들었습니다. 장벽을 개선해서 경피 수분 손실을 줄이는 진짜 근본 있는 레시피로. 피부 건강은요, 보습이랑 장벽이 기본기예요. 오늘 영상 보시고 스킨케어 제품 고르실 때 이 성분들의 목적지가 어딘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동공의학사였습니다. 빠바이.